시간에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중학교 때 좀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ax의 제곱은 꼭지점이 0,0인 거는 다 알 거고요. 그죠? 자, 0,0. 그 다음에 a가 양수면은 위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음수이면 아래로 볼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지. y축에 가깝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의 이차함수의 형태가 이런 거죠. 이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걸 다 펼친 것을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표준형에서는 얘가 좀 중요해요.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y는 예를 들어서 a에 x-m의 제곱 플러스 n 할 때 꼭지점 좌표가요 m,n이잖아. 그래서 요 m,n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m,n이 있으면 m이고 n이 있어요. 여기 n이 있어요. m,n. 자, m,n이 있는데 m이 역할은 x는 m이 대칭축의 방정식이에요. 대칭축을 통해서 얘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위로 볼록 하면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는요, 꼭지점의 y좌표는 얘가 아래로 볼록 하면은 여기가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소가 되는 거고, 위로 볼록 하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y는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가 있잖아요. 이게 2차 함수인데, 만약에 이게 x축하고의 교점, 즉 y가 0이거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y는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y는 0이 있어요. 이게 x축이거든. x축. 그러면 얘가 y는 0이니까 얘를 이렇게 연립을 하게 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되니까 a가 물론 0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걸 만족하는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곡선하고 직선 같은 경우에도 얘를 다 넘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mx 플러스 n 같은 경우에도 이걸 넘기면은 2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래서 요 교점을 구할 때 2차 방정식 는 0의 이 0이 되는 이 근을 통해서 이게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좌표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얘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2차 함수 자체에서는 이렇게 돼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만나는 거는 알겠는데 이 만나는 점이 얼마냐 이거라. 그래서 이걸 이꼴시켜야 되잖아요. 이꼴시켜가 y가 같다고 해서 이꼴시켜가 넘어갔을 때 2차 방정식화 해가지고 이 점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x축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이 2차하고 1차하고 만났을 때 얘를 다 넘기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2차 함수 자체의 판별식을 썼을 때요. 는 0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근이 1개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x축하고 만나지 않죠.
알겠죠? 자, 이걸 근을 판별하는 게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에서 근의 판별식으로도 얘를 쓸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원래는 그 판별식은 2차 방정식 안에 있는 거잖아. 어차피 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x축과의 관계니까 x축과 이렇게 하면 x축은 y는 0이잖아. 이거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판별식 D를 가지고 얘가 몇 점에서 만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든지 중근을 갖든지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X축과의 관계야. 그러면 X축이 나오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점에서 만나는지. 자, 이거를 조금 발전시키면 이제 이와 같이 직선하고도 됩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하고 이렇게 곡선하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으면 얘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n이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요거의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할 때 판별식을 쓰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한쪽으로 넘기게 되는 거잖아. 이게 y가 같다고 해가지고 같은 점이 그러면 이 점이 생기는가 물어봤을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와 같이 하고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넘기는 거지. ax의 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은 0 이와 같이 2차 방정식 꼴로 만들어갖고 판별식으로 판별하면 된다. 이게 0보다 크면은 얘가 2차 방정식과 이 2차 함수와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랍니다. 죄송합니다.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안 만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넘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넘겨서 이와 같이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론은 이까지 하고 그래서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수원이나 수투 넘어가가지고 미분적분을 넘어가더라도 얘를 잘 풀 수 있고 수원에서 근과 개수라든지 아니면 근이라든지 근의 개수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합니다. 이상입니다.